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을 2억 3천 정도 했는데 예. 재산은 4,900. 예. 그러니까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이동호가 예. 그 자금을 이제 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혹시 부모들이 증여한 것이 아닌지, 예. 그래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닌지, 또 그 자금에 부모들이 증여한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재산 등록한 거 보면 오히려 늘었지 감액된 게 전혀 없잖아요. 예. 뭐 그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변호사,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여러 건 그 재판을 맞아요. 받으면서 기라성 같은 변호사를 뭐 이렇게 그 선임하고 예. 그 변호사비니까 출처가 어디가 되냐. 그런데 왜 재산이 이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예. 늘었냐. 그다음에 선거 비용이나 이런 것은 물론 나중에 보전받기는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밝히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되면 자기가 다 나중에 어떻게든지 얘기야 뭐 윽박지르든지 또는 뭐 여기 뭐 사수를 쓰든지 술술 써가지고 이제 미꾸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법을 빠져나가서 이제 법꾸라지라고 아까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가 기자회견에도 예. 이것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아직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을 문제를 삼겠다. 아하. 그래서 기자회견 내에 포함이 시켰습니다. 지금 기자회견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 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707회 예.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동호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 원뿐이다.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재명 그 후보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다 불투명하고 적당히 술술 써가지고 트릭을 써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했는데, 그럼 이게 그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재산 신고에 나온 그 내역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신고에 나온 내역이 이재명 후보의 재산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동호에게 이제 증여한 내역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언급을 한 것입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이동호는 4,916만 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군요. 예. 근데 이동호가 앞서 저희가 그리고 장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그 벌금 맞은 그 약식 명령서를 보면 직업에는 무직으로 써 있긴 하더라고요. 2024년에 최근에 무슨 언론에 일부 뭐 불법 취업을 했니 이런 기사도 뭐 일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전혀 그런 부분이 보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무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일부 해서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일부 있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한다면 이재명 후보나 이동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내놓으면서 예. 뭐 이렇다 하고 이제 뭐 공개적으로 대국민들이나 언론에 밝힐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삼아서 형사 고발을 하거나 예. 또는 이제 국세청에 그 세무조사 밝혀야 된다 하면 그 부분에 이제 제출하거나 하겠죠. 근데 우리로서는 현재까지는 공인은 그런 부분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집 살 때도 보면은 뭐 집 그 자금 출처, 자금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뭐 그 직접적으로 국세청에 밝히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더구나 뭐 불법 자금이니까 도박 자금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예. 다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지금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 예, 그렇죠. 예.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은 불과 390만 원. 예. 그 신고 내역에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신고 내역에 나와 있어요. 아들 이동호 씨가 예, 이렇다. 이동호 씨 재산이 그렇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도 뭐 이렇게 뭐 한 5,300만 원인가 얼마가 예. 이렇게 지금 신고돼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간의 납세 총액,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합쳐서 5년간의 납세 총액이 87만 원에 불과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거 뭐 사실 뭐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기사도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아마 결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 기사도 지금 이 기사에 그 나와 있는 팩트를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동호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댓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된 그 장본인이죠. 이동호 씨가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 근데 기자회견을 보니까 서울 삼청각에서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아, 삼청각이요? 여기 엄청 좋은 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뭐 저 장소 사용료만 해도 1,500만 원이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뭐 최소한 수천만 원, 뭐 수억 원까지도 될 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는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객이 엄청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엄청난 하객들을 다 이제 대접을 하고 그러려 그러면 물론 뭐 다 오는 사람이 다 식사를 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면은 뭐 적어도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까지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 하객들이 이제 뭐 축의금도 내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축의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법률상 뭐 아무래도 공인의 경우는 제한이 많이 있잖아요. 아, 김영란법 저기 대상이죠 또. 아마. 근데 아들은 상관없잖아요. 아니야. 지금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대상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아니 그건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죠. 그러면은 뭐 이 축의금 액수 제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여기 지금 아까 그 이 기사에 보면 여기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신고 내역이 나오거든요. 재산 신고네요. 장남이 393만 4천 원, 차남이 5,388만 4천 원. 이렇게 지금 그 직계 비속의 재산 내역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아하. 그래서 결혼식의 부담 주체, 자금 출처 이것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계시고요. 아직은 지금 결혼식을 뭐 그 하진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뭐 밝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어떤 자금 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이제 결혼식 치러지면 이제 뭐 그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 기자회견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